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살다 보면은 이 집안에 예, 누군가 꼭 아픈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큰 병이 된다면은 가족 간에 많은 또 이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가족 중에 큰 병마와 직면하여 가족 이기로 학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연로한 부모의 간병을 두고 나타나기도 한다.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생겨도 가족 간 불안은 흔한 일이 된다. 살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간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한다. 가족의 급작스러운 병환이 생기면 간병의 무게는 그 누구도 피해 가기가 쉽지가 않다. 가족 구성원 저마다 형편이 다른지라 간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간의 그 책임이 그 할당을 따지고 든다. 그 속 사정에는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강제된 죄책감이 또 자리한다. 죄책감은 생산적일 수도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생산적인 경우 성찰과 배려를 잉태하지만 비생산적인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규정된 감정은 분열로 기결된다. 자생적 공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의 크기는 가족일지언정 아픈 환자 본인을 넘어설 수는 없다. 살가운 이 가족이라도 통증의 고난 앞에 환자의 고통은 온전하게 헤아리기가 힘들다. 그저 옆에서 애절할 뿐이다.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세상 누구보다 단결된 가족의 힘이 절실하다. 예측 없이 그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환자는 버틸 힘을 갖는다. 의료 현장에서 늘 체감하는 진실이다. 그러나 병마 앞에 강병의 책임을 떠넘기는 가족의 분열은 환자의 병을 악화시킨다. 환자는 통증과 불안 속에서 지쳐가기 마련이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환자애가 국한된 치료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 치료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환자 가족의 상태와 복잡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을 조언할 여유가 없다. 병마에 처한 환자와의 소통은 치료의 절대 가치이다. 의사로서의 환자에 대한 조언은 한계가 있다. 의사 전달, 수단이 주변의 가족과 병행돼야만이 환자와의 공감은 가능하다. 환자의 가족과의 소통은 그래서 매우 유용한 접근 방식인데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 현실은 가족 환자까지 가족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모든 환자의 마음에는 양가 감정이 있다. 가족에게는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과 가족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이중적 마음 상태가 그렇다. 환자들의 상황은 각자 다르고 직면한 병도 다르지만 크게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저마다 치열하고 부단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지만 부지불식간의 병마와 맞닥뜨리고 평온했던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간절하게 염원한다. 그러나 김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가정을 겪어내며 가족 공동체의 이기는 필연적이다. 환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픈 몸으로 병원비를 매번 또 걱정해야 한다. 또 그것이 또 사실이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 기반은 정서적이어야 한다. 어떤 환자 가족들은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환자 치료에 일치된 협조를 드러내지만
어떤 환자 가족들은 병원비와 그 강병 탓으로 환자의 그 희망을 꺾어버린다. 환자는 자신이 처한 병마를 두려워하지만 더 나아질 미래나 희망을 믿고 싶어한다. 고난을 이겨낸 가족들은 환자보다 먼저 지치지 않고 투병의 길을 의연하게 함께 걷는다. 환자 가족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자만큼은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의 그 희망은 결국 가족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